국민 라디오 너구열차 특별편 너의 사주가 들려. 아니 그런 제목은 영지 씨 마음대로? 아 그럼요. 아니 뭐 역시 제가 하는 일이 그밖에 훌륭합니다, 없는데. 임 씨. 네. 사실 저희가 이 특별편 저번 주에 한번 보내고 나서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댓글은 최고 많이 달렸어요. 원래 그게 논란이 있는 게 예. 욕은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일단 자기 생일 공개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가 무슨 저 동사무소도 아닌데 다들 그렇게 자기 생일 얘기하고. 근데 양력인지 음력인지를 정확하게 그쵸. 안 쓰신 분들이 너무 남성인지 많아서. 여성인지 네, 써셔야죠. 그것도. 네. 일단 뭐 오늘 참 같이 해주시는 우리 원장님, 네. 예 인사 좀 네, 할까요? 반갑습니다. 많이 수특해지셨네요. 욕을 먹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 살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은 이거 맞는 네. 겁니까? 오래 사는데 네. 안 좋게 오래 살겠죠. 욕을 많이 먹으면. 대체 그러니까 좋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나 가령- 어떡하지? 29만 원밖에 없는 분 좀 오래 네.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오래 사람들은 사시죠. 근데 자기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뭐 그러시죠. 한강에 배 띄워달라면 배 띄워달라면 뱃놀이도 하시고 뭐, 그런 그러네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혹시 네. 사주에 나올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그럴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예, 예. 그 사람 있어요? 봐야지. 뭐. 계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뭐, 안 있겠습니까? 하긴 뭐 그 분이 이제 모친이 네. 그 젊을 때 어떤 지나가는 스님이 아들이 좋은데 그 당신 이 두 개가 아들의 어떤 운을 막고 있다 이러니까 그 모친이 돌멩이로 자기 이를 두 개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정도의 이제 뭔가 독한 마음들 이런 게 있지 않나. 학교에서 그 전두환 네. 말을 좀 뭐 해도 상관없어요. 되죠. 그 19만 전 밖에 없는데 뭐 뭘 대통령 하겠어요, 이제 그거는. 그 생가랑 네. 그 묘소를 다 저희가 답사를 간 적이 아, 있어요. 진짜요? 네, 네. 이제 생가 네. 터하고 어. 답사를 갔었는데 그 되게 부모님이 굉장히 헌신적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풍수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네네. 뭐 안 하신 게 되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하셨지만 예,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위의 도움 중에 제일 큰 게 역시 예, 부모.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기대와 관심 속에서 자라면서 아마 그런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말씀을 머리 많이 하신 빠지는 게 것 유리합니까? 같더라고요. 뭐 신경 이제 이식을 하셨으니까.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 예. 운명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아 물론 뭐 운명이 아주 크게 바뀐다기보다는 미세하게 미세하게 패턴이 바뀝니까? 바뀔 수는 있으시죠. 근데 참 아니 뭐 이게 또 다르게 오해가 또 유발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말씀. 근데 아무리 근데 그런 어떤 권력자의 어떤 자질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물론 예, 예, 있었겠죠. 예, 남들하고 예. 다르니까 네, 그 대통령이 예. 됐겠지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를 그렇죠. 흘리고 예.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29만 원밖에 없지만 네. 뭐 남들 보기에는 뭐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약간 하늘에 도가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건가? 그러면은 우리 인간보적인 면에서 네. 그죠. 근데 네. 뭐 내 생에 죄를 받는다 생각하면은 참 서운하죠. 다음 생에 잘못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서운하긴 한데 아니 뭐 전생에 뭐 그 참 어려운 뭐 이제 얘기 이런 같아요. 사주를 보시는 거라든지 네. 이런 거 보면 그 혼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다른 데로 못 가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승에. 그렇죠. 예, 예. 그래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고 여기 이승에 남아 있고 이런 것 중에 제일 불쌍한 귀신은 뭐예요? 이승에 이제 남아 떠도는 거죠. 떠도는 귀신이 제일 불쌍하겠죠. 떠도는 거처가 귀신이 없으니까. 예 아무 거처가 없고 활동을 할.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계니까 자기 주게 그게 아니잖아요. 파장도 바운더리가 다르고. 활동 무대가 아니니까. 예, 그 가장 자기가 왜 떠도는지도 모르고 떠도니까. 떠돌 때 그런 거, 예, 예. 머리가 없는 경우도 그 아니 그렇다고 해요. 없이 갑니까? 계속? 제가 여쭤보니까 죽었을 당시 그 모습으로 떠돈다. 아유, 난 지금 죽어야 돼 그러면. 왜요? 뭐 뭐가 사고 왜? 난 사람은 사고 난 상태의 그 몸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아, 이거 좀 그렇다. 그러니까 가령 예, 그러면 예.
천하 미인으로 태어나도 목이 잘렸으면 그 사람은 그쵸. 목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 떠돌 때는 떠도는 순간은 그렇게 뭐, 떠돈다고 옛날에 하더라고요. 오라의 공동묘지에 나오는 목 없는 귀신이나 뭐 이런 게 다 예,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예. 이제 보셨던 분들 말씀은 마지막 상태로 죽기 때문에 그 떠돌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을 잘 달래야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몸으로 이제 그 천도가 되어서 갈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황간도 마지막에 그때 붙여주고. 그걸 붙여주고 하는 게 선생님은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뭐 능력이 그쵸. 안 되는 거죠. 그런 능력.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랑 이렇게 사주를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아니, 이제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은 누구나. 직관이 있으니까 이제 직관을 개발하면은 점을 치듯이 칠 수가 있는데 저희 역학에서는 점 치는 도구들이 있어요. 점을 칠 수 있는 도구. 뭐 네. 이게 육효라든지 뭐 주사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주역이 괴가 표시돼서 뽑아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있고 점 치는 도구가 있고 이제 무속에서 점 치는 거는 통신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 건데 TV에 보면은 굉장히 사기꾼 사이비 무속인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네. 정말로 열심히 하는 무속인들은 처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 되게 불쌍하세요. 진짜 그 비바람 부는데 정말 비닐봉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추우니까 이제 파카 입고 비닐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염없이 진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소식을 들으실 때까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비그치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그 날을 잡아놨잖아요. 좋은 날을. 아이, 좋은 정말. 날을 잡아놨잖아요. 피디님. 좋은 날 좋은 시를. 아, 진짜. 그래서 아니, 정말로. 내가 뭐 그런 마음 자세면 어떻게 점을 칩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 손님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되게 애쓰시는 분들도 혼자 너무너무 살려고? 많으세요. 너무 많으시고 또 그거를 악용하는 분도 솔직히 악용하는 있어요. 분들도 그래서 있고. 사실 이제 네. 떡국열차 그 이번에 특별판이 나가면서 네네.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그 많은 댓글 중에 가장 비판이 많은 네, 종류가 네. 뭐냐면 왜 이렇게 점이나 사주에 기대서 사람이 살려고 하냐 네, 네, 네. 그리고 떡국열차는 왜 이런 사람을 출연시키냐 네, 이 네,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원장님도 그렇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이걸 하는 이유가 네. 점이나 사주를 보고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자기 인생을 바꾸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그런 거에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일확천금을 노린다든 이런 걸 많이 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렇죠, 그렇죠. 새롭게 하고 네네. 남들에게 좀 정리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맡기세요. 점을 잘 안 보는 되면. 행위는 인류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활하면서부터 점은 바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바로 출발이 같은 거니까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길도 찾아가야 되니까 옛날에는 별자리 보고 점치고 뭐 그렇죠, 일기를 예견하고 근데 그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미신화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소원은 제발 사주를 똑바로 설명을 듣고 이런 데를 안 갔으면 좋겠다가 제 소원이에요. 솔직히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네네. 왜냐면은 솔직히 여기 우려하신 것처럼 의존을 자꾸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늘의 운세에 너무 집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안 보면 하루를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신분에. 그래서 오늘의 운세에 동쪽이 불길하다 그러면 동쪽으로 안 가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종교인한테 상담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우리 이제 오셨던 손님 중에 되게 소심한 분이 있었는데 저는 2년 뒤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운이.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열심히 사셔갖고 2년 뒤를 준비하라 했는데 그날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2년 뒤에 정말 안 좋나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거를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분한테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하고 왜 걱정이 많으신 분한테 괜히 2년 뒤를 말씀드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2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를 들으면 예측을 하잖아요, 날씨를. 그러면 비 올 확률이 몇 %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를 하는데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비가 와서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안 오면 좀 우산이 불편하긴 했지만 뭐 그닥 인생에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주를 보는 게 이거를 본다고 당장 내일 집을 사고 당장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솔직히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오늘 궁합이 안 좋습니다 했다고 야 궁합 안 좋대 우리 내일 헤어져 이러진 않거든요. 모레 헤어지죠 보통. 아유, 근데 피디님.
그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궁합을 들음으로 해서 객관화가 약간 돼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꾸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는데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고 대비를 우산을 챙기자는 거고 그다음에 일기예보도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래를 점친다는 게 인류가 평생을 해온 일이지만 평생에 해결이 안 되는 안 돼, 안 돼, 일이기도 안 돼. 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안 돼. 여기 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죽어야 돼. 이제 이분들도 뭐 이런데 글을 올리는 사람을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용감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네. 문제를 이렇게 공개해서 그쵸. 네.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해서 그럴까도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나 네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심정으로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되면은 내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저 우산이 참 와닿네요. 네. 그 미리 준비해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쓴 신영복 예, 선생님. 아유, 신영복 신영복이거든요. 네, 신영복은 노래 알잖아요, 우리 신영복은. 근데 이 신영복 선생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 고전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네. 예, 점을 치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점을 친다는 건 적어도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다른 그렇죠. 사람의 어떤 충고를 좀 나 뭐 좀 받고 싶어, 나 좀 네, 듣고 네.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 독한 사람들은 아예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그렇죠. 점을 친다는 거를 너무 꼭 그러니까 그렇게 저 같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경우는 이렇게 제가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의 컨셉이 저는 상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자기하고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맞아요, 그렇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 그러면은, 입장에서는 예, 정리가 쫙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요런 에너지가 강하고 당신은 요런 에너지가 강하다. 이제 그러면 납득이 되면은 답이 나오는 거고 안 그런데요? 납득이 안 되면 또 본인은 다른 데를 또 가셔서 또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뭐 너무 이거를 꼭 뭔가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나름 논리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기예보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저는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정신과 네. 의사와 네. 우리 저 사주 보신 분들의 차이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차이예요. 근데 제가 심리학과를 이제 제가 다녔잖아요. 제가 졸업을 오. 그과를 하지는 못했는데 1학년 때 이제 딱 입학을 해가지고 전공 수업 들을 때 이제 제일 처음에 교수님이 질문하신 게 점집에 가본 사람 손을 들으라 했어요. 그 손을 이제 제가 들었겠죠. 저희 엄마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모태신앙 손 들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심리학과에 대해서 정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셨고 이게 이제 독심술을 가리키는 과가 아니다. 먼저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냐면은 솔직한 말로 정신과에 오느니 점집에 가는 게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때가 많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신다는 말도 하셨어요. 심리학과 교수들도 점집을 갈 수 예,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가려야 되는 거는 잘못된 마인드로 이 일을 하시는데 가서 내가 이제 혹세 무민을 맞아, 당하고 맞아. 네.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네, 아는 네. 집도 직장 다 잃고 2억 정도 날렸거든요. 아. 이 보살님께서 취직을 시켜줄 테니 현재 직장을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어이구야. 그만두고 로비 자금을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 회사에 연결을 해주겠다. 우리 고객이 거기 그럼 계신다 해서. 사기꾼이네요. 그냥. 그래서 그만뒀어요. 이 사람 다 믿고. 그만두고 돈을 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데 전화기 나중에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재차 입금을 하라. 다시 입금을 하고 이제 종결이 된 거거든요. 이분은 수배 중이세요. 어머. 아니, 이분이 고발을 하셔갖고 수배 중이신데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점집을 가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중학생인데 저희 아들 보고도 절대 점보러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엄마한테 보면 크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궁금하면 내가 알려줄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점집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점집을 가게 되면은 그런 이제 잘못된 인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런 눈이 생기면 충분히 조언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뭐 여기에 너무 의존한다, 맹신한다, 뭐 주관도 없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교회 가서 상담하고 성당 가서 상담하고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뭐 저는 불편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오셨는데 네네. 일단 댓글 오늘 중에서. 크게 네. 두 개입니다. 두 네. 가지 테마예요. 하나는 댓글 올려주신 분들에 대한 상담 하나.
하나,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어떤 네네. 그 사주풀이 이런 네. 걸 좀 볼 건데 네. 먼저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 한 5개 정도만 좀 해주시죠. 뭐 네네. 좀 센 걸로. 일단은 그 뭐 성별이라든지 생일이 불분명하신 분들 일단 조금 제외를 시간도 중요하죠. 예. 사주라는 게 결국 4가지 큰 기둥 아닙니까? 예, 연월 일시 4개를 그렇습니까? 사주라고 하고 시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시가 없으면 3주가 되죠. 그죠. 그리고 시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말년운으로 많이 보거든요. 시가 중요해. 중요하대요. 그래서 알았어. 마무리가 시가 중요하죠. 알았다고. 연월일시 사주라고 네네네네. 4개 기둥. 중요하게 되고 일단은 한 30분 조금 넘게 올려주셔서 아직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봐줄 수 있는 분들이 30분이라는 거죠. 그 이상 올려주셨는데 그거는 좀 아니 그 제가 일단 검토한 게 한 그 정도 됐었거든요. 뭐 그 뒷까지는 괜히 제가 말했다.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초보 에어로빅님부터 갈까요? 그 초보 에어로빅님은 되게 사연을 길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은 솔직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되게 운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으셔서 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솔직히 조금 그렇고 조금 믿고 가시는 데가 있으면 진지하게 올해에 대해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보 에어로빅님 같은 경우는 네. 뭐 자기 거기 공개해 주신 대로 되게 사연이 솔직히 좀 들어도 마음이 아픈 사연이 많으셨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인 구조도 있으시고 아, 네, 그래요? 어떤 예. 부분이 그랬습니까? 일단은 남편하고 인연이 없으세요, 사주에. 이게 부부 인연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이후에도 재혼 인연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제가 봐서는 있고, 이분이 이제 사주적으로는 약간 종교적인 성향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도 실제로 있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일반인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다각도로, 그러니까 병원도 가보시고 내면의 문제가 많으실 수가 있으세요. 고민이 많으신 분이에요. 내면의 문제가 많으실 수 있어서 그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를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상담을 하시는 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쪽에 가셔갖고 올해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의논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거는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수행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좀 힐링을 받으시거나 마음적인 부분을 많이 좀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아니,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그거 할 때는 저희들도 예전에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잘 일이 안 풀리고 네네. 답답하고 여러 가지 할 때는 네. 사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거기도 예. 누가 올려주셨던데 예. 그거는 굉장히 맞는 예, 말이에요. 청소를 예.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본인들이 그렇죠. 자기 생활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야지 되지. 이게 자꾸 우리가 저렇게 하면, 운이 안 예. 좋다는 게 내가 방 안에 가만히 있는데 뭐 전등이 떨어져서 깨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운이 안 좋다는 거는 내가 내 주변에 내 파장이 자꾸 좀 이렇게 좀 뭔가 충돌이 많고 네. 뾰족뾰족한 파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주변에 그런 파장을 계속 불러 모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도 안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약간은 사회적인 부분에서 무리한 행동을 단절을 시키고 내면을 이제 규칙적으로 바꿔서 내 기운을 둥글둥글하게 계속 만들어야 주변에 그래도 좀 좋은 기운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를 내가 네, 깨끗이 네.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집안 네. 청소나 개인적인 운동은 공간 정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세요. 여지가. 우리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 집에 가면 집이 다 엉망이세요. 근데 우리가 정신병을 앓기 때문에 집을 치울 여유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그게 뭐가 먼저냐는 거죠. 정신병이 있어서 집을 안 치우냐, 집을 자꾸 안 치우다 보니까 더 심해지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에서 가서 왜 공간도 정리해 주시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의 환경을 바꾸시는 게, 마음 바꾸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왕하나도 집 엉망이거든요. 그렇죠. 그 아, 공간을 너무 찔려. 정리하셔야 돼요. 그 왜 자가용 모르는 사람, 자기 차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더럽게 다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근데 좋죠. 진짜 정신병인 거예요? 아니, 정신병이 아니고,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게 이제 정신병 환자분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집착하시는 게 있으면 물건을 못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안 치운다든지 왜 그런 분들 그거는 정신병인데 주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공간 정리가 잘 안 되세요. 그게 이제 뇌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운이 자꾸 적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병이 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울기 때문에 예. 슬퍼지기도 하고 예. 슬퍼지니까 울기도 하는데. 그래서 네, 원래 그런 마음을 거지. 바꾸는 게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환경을 개선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주변 공간 정리.
공간 어느 정도 정리를.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우리가 그 맨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습관을 고치는데 뭐요? 66일이 걸린대요. 아, 66일. 외국에서 그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 한 2달 예, 이상은 습관을 계속 고치는데 해야 되는. 66일이 걸린다니까. 그럼 매일 청소를 하라고요? 아니 아이고. 청소를 꼭 매일 대청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 공간을 하잖아요. 아, 매일 안 해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볼펜 하나 공책 하나에서도 다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색깔에서 전부 파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칼라 테라피, 원석 테라피 그게 다 가능한 이유가 모든 사물은 고유의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네. 집에 가셔서 좀 나한테 해로운 파장을 주는 물건들을 치우고 떠올려서 나쁜 기억이 있는 것들도 좀 정리하시고 하면은 일단은 이 지금 초보 에어로빅 같은 분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그런 거를 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믿을 만한 곳에 가 상담을 또 좀 받으시고 자기가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내면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들이 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무조건 이런 데 의존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자식을 키우고 앞을 지금 진행하고 살아야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좋은 거 하나는 재물로는 있으세요, 사주에. 재복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마음 정리를 하실 수 있게 좀 가까우신 데 가셔갖고 꼭 자기가 이제 심신수양을 같이 하시면. 근데 가까운 데 가실 때 꼭 좀 주변에 분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셔야겠다. 저렇게 또 마음 약하신 분은 또. 아니 마음이 약하신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신데 이제 복잡하신 거죠 지금. 근데 그게 바이오리듬이 안 좋고 이런 날은 사람이 또 욱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네네. 뭐 자식이 자기를 도와줄 가능성은 많을까요? 아들 제가 사주는 봐서는 없으니까요. 아니, 아니 없어도. 자녀분 사주는 올리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뭐 자기가 있으면. 자녀분도 본인한테 그렇게 많이 플러스 알파라고 보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예, 아유, 그래서 뭐 자식은 뭐 예, 그냥 애만 안 예. 먹이면 되죠. 뭐.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셔갖고 네. 내가 자식을 키우고 이제 내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럼 되는 지키시는 거죠. 게 예. 가장 현명하실 것 같고. 참 뭐 이분 한 분으로 우리가 오늘 끝낼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뭐 제일 화급한 분인 것 같으니 네, 제일 하여튼 조금 힘내시고. 네, 그죠. 네. 그러시면. 다음 어떤 분 있습니까? 그다음에 WANSHIDAJI라고 남편이 술태백이라고 올려주시고 아이고, 참. 그 좋은 분이네요. 아, 완시다지. 이제 거기 이제 누가 밑에다가 남편이 언제쯤 정신 차릴지 좀 봐주시기 그거 부탁한다고. 올려주셨는데 이제 밑에다가 집사람 맞아 이거.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못 고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던데 제가 봐도 못 고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집사람 같아 느낌이.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술태백, 근데 사주를 올려주신 거는 알짱 PD님 사주가 아니시기 네. 때문에 아마 아니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사주가 맞다면은 사주적으로도 약간 중독이 되면 헤어나오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세요. 이 원래 결단력도 좀 약하시고 이게 뭔가 마무리하는 기운이 약하시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이게 스톱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알짱 계속 PD도. 고고고고를 하실 수 알짱 있으니까. PD도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좀 안 되실 수 있어서 기질적으로는 조금 스톱됩니다 저. 단주를 경찰서 가면 하시기가 스톱되잖아요. 단주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전문적인 도움을 차라리 아예 받아보시는 게. 그러면 저기 알코올 치료소나 이런 데를 뭐. 보내버리는 건 어때요? 근데 알코올이 우리가 이제 약물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심리 치료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체면이나 상담 치료가 솔직히 있으시니까 네. 초기 정도에는 체면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또 체면은 또 의견이 많이 갈라지시는데 체면 치료나 알코올 전문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 말고 네. 일반 상담사분들이 계시니까 심리 상담사.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술을 먹는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원인부터 해결하는 어릴 때 뭐 아픈 추억이 있었거나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저 진짜 그런 거를 아픈 찾는 추억도 분이 많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타로 카드 점을 많이 보잖아요. 대학로에 가면은 타로를 간단하게 연애점 보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타로 가지고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코올 이런 환자분들은 타로 상담 같은 걸 받으면 네. 본인이 왜 술을 먹는지를 그 시각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 타로 카드를 통해 가지고 통해서. 예 그리고 술을 먹는 원인, 술을 먹었을 때 마음 상태 그런 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알짱 PD님 같은 경우는 네네. 그 타로 카드 하시는 네. 분이랑도 술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도 보면 자기가 못 먹는 줄 알아요 술을. 네. 하지만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매겨보면 19번 잘 술 먹어요. 전도사시네요. 술 전도사. 매겨보면 달라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술을 만약에 정말 자기가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게 있고 지금 PD님은 끊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끊고 싶어요. 아 그러십니까? 아이 별로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끊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거의 자살하듯이 드세요. 아우, 정말요? 매일매일을 자살을 목표로. 근데 요즘은 좀 안 아유, 먹는 것 요즘 같아요. 몸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저 사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술을 못 먹는 사람인 것 같다. 정말 어릴 때 그 아픈 추억 때문에 먹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까지 그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뭘.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남편 알코올 문제 같은 경우는 먹지 마라 한다고 술을 뭐 안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남편이 의지가 있으시면은 그런 이제 기초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프로그램, 게. 금주 프로그램에 예, 예. 여러 그러면 가지. 이 남편이 어쨌든 술을 많이 먹는데 네. 남편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여자분은? 근데 여자분 사주는 올려주지 않으셔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남편분이 계속 이렇게 술을 드시고 만약에 아내랑 갈등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끝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부 사이 자체가.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건 남편분 상식적으로. 사주에도 네.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아직 젊으시니까 이제 부부 관계 개선도 하실 겸 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심리 상담을 좀. 예, 네, 그런 차라리. 가볍게 우리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예, 제도들도 예, 있어요. 예, 꼭 예.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이민을 가는 건 어떨까요? 이민을 가시면 더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외롭고, 더 외롭고 괴로우시니까. 하면 뭐.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르시고 그다음에 예, 예, 그 어. 세훈아빠님이라는 세훈아빠님. 분께서 자영업을 언제 할까요 하고 시기를 올려주셨는데 이 자영업 같은 거는 업종이 어떤 거를 그렇죠. 하실 거냐에 따라 다 분야마다 달라요. 다르고. 그 시기가. 예. 그러니까 물론 내 운도 있지만 우리가 사양 사업을 무조건 붙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류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지금 운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신 것 같고 한 47 이후에 좀 많이 늦게 자영업을 지금 뭐 하셔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지금 자영업을 하면 네네. 살아남을 확률이 100분에 한 그렇죠. 3, 4밖에 안 예, 되고 예. 또 업종에 따라 지금 말씀대로 네, 커피숍에 내는 거는 워낙 이게 경쟁도 심하고 그렇죠. 완전 레드오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건 좀 5년 안에 네. 거의 다 망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요? 좀 그러니까 자영업은. 왜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5년 이상 생존율이 10%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힘들기 때문에 네, 조심, 이게 조심. 운을 조사 아무리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오시는 분도 뭐가 있냐면 사업을 했는데 안 돼서 오세요. 근데 네. 뭐라 했냐면 할 때 보고 했는데 좋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 가서 다 보고 했다 하거든요. 운 네네. 좋다 해라. 근데 그 하라의 규모가 1억짜리를 하라는 건지 10억짜리를 하라는 건지 20억짜리를 하라는 건지가 틀려요. 그게 어떤 그 책에 그 낭월 스님이라고 명리하시는 스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어떤 손님이 왔는데 너무 운이 안 좋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스님께서 3천만 원짜리 장사를 하랬대요. 딱 그 정도밖에 3천만 밥그릇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주변에 내가 장사를 한단다 이렇게 하니까 돈을 여기저기서 막 빌려주더래요. 갑자기.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스님 말씀을 듣고 운이 왔나 보다 이래가지고 3억짜리 암소 한 마리를 했어요. 이분이. 옛날에 그 소 한 마리집 아, 소한 유행했을 마리집. 때 있잖아요. 아. 간부터 막 다 쏘는지. 그 그래서 음식점 개업과 도시에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뭐라고 되냐면 그 책에 역시 안 좋은 운은 방편을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끝이 나는구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3,000마리 장사는요. 네. 길거리에서 진짜 리어카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 장사. 그걸 해야 정도 하는 운밖에 안 소리겠네, 된다는 거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면. 근데 이제 이분이 운이 돈을 빌려주니까 아 운이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푸드트럭도 있는데 지금 푸드트럭 비하죠. 아니, 이렇게 아직 정도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요즘에 차 창업 하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3천 결국은- 마리가 3천만 원짜리 거죠? 그러니까 3천마리가 아니고 3천만 원. 3천만 근데 원짜리. 결국 그분은 그렇게 했네요. 그 이제 그때 말씀의 취지는 네, 취지는 결국 그러니까 정말 몸으로 살아가면서 예, 일을 해라 그렇게 이 소리인데 그거를 하라였는데 이제 그냥 이게 오히려 다르게 돈을 주변에서 네. 빌려주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운이 왔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남 돈이 어찌 보면 또 독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은 사주의 어떤 조언도 필요하지만 업종하고 투자 비용하고 굉장히 많이 정말 그 요새 창업 컨설턴트들 계시니까는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하면 돈 그거는 든다 이 해봐야 생각은 되고. 되게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낭만님께서 이직하고 결혼을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80년생이시더라고요. 결혼은 2018년에 하시는 게 좋고 2018년에 좋고 그때 결혼이 성사가 안 되시면은 잘 안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적당하신 이제 분하고 결혼을 하시려면은 그때 이제 가령 2018년이 왔어요. 네. 왔는데 정말 싫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말고 없어. 자꾸 이제 어. 달려들은 네, 결혼하자고 네, 네. 해야 돼요.
아니 싫으면 안 해야죠. 근데 왜 날 봐? 혼자 살아야죠. 아, 왜 제가 그렇게 왜냐면 싫어요? 결혼은 기초적으로 좀 약하시기 때문에 2018년에 이제 내가 인연을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싱글로 가실 수 있는 근데 가능성도 있으세요. 요즘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전체. 네, 그러니까요. 예, 예. 다 뭐.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가 그런가요? 사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거예요. 세대가 그런가요, 그러면? 세대가 일단 이제 고학력이 많고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애도 자꾸 늦게 낳고. 아니, 사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그렇게 다 변하고 비슷하나요, 있나요? 그러면?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요즘엔 제왕절개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제왕절개. 때문에 네. 야간분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사람이 이게 옛날에는 골고루 놓잖아요. 막 그렇죠. 밤에도 애를 놓고 새벽에도 애를 놓는데 네. 요즘에 거의 낮에 그렇죠, 낮에. 애기를 거의 의사들 보관을 있을 하기 때. 때문에 사주들이 비슷비슷. 거의 약간 이제 낮에 치우쳐서 나오는 경우도 솔직히 좀 많이 있으시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그런 다양한 면들이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제왕절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나 높지. 그 예, 예. 예전에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얘기하면 네네. 예를 들어 뭐 10대, 20대, 3, 40대에서 네네. 뭐 5, 60대 끝이라면 네. 이제는 말년운이 한 6, 그렇죠. 70, 80대 뭐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연월일시 사주가 있으면은 이거를 15년씩 잘랐거든요.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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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러면 이제 60년. 60년. 네. 근데 중간에 제가 공부한 중간에 20년씩 잘라라 이랬어요. 아, 20년, 20년, 20년 이렇게 80년. 한 근데 변해야죠. 이제는 한 25년 정도를 100세 시대.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년을 규정을 하는 거를 이제는 나이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가 출가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말년으로 해석을 하자. 저는 언제 말년이 오나요, 그러면? 그래서 출가를 해야 아니, 되니까 아니, 어떻게 말년. 되는 거야? 애 없는 사람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제 이 말년운을 준비하시려면 결혼을 늦게 하기 참,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녀 출가 시점을 하는데 자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출가가 엄마. 안 되니까 요즘에는 그냥 자녀 독립. 그러니까 출가를 안 하면 일단 집을 나가고 경제적 독립을 하면 그때부터 내 말년을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제 말년이 오긴 오나요? 애가 없는데? 제 말년. 그렇죠. 이제 그것도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자꾸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니, 뭐, 분석하는 이거 기준도. 역학도 뒤늦게라도 애 어쨌든, 하나 좀 가지세요. 놓으세요, 네. 네, 네. 뭐 알겠습니다. 또 어디선가 또 크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뭐, 알 수가 없죠. 어디선가가 중요하네요. 어머. 어디선지. 그래서 이 낭만님은 일단 결혼은 그러시고 직업. 예. 이직은 뭐 늘 이직 고민하죠. 이직 고민 안 하시고 사시는 분이 그렇죠,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유독 평생 직장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직업을 바꾸면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근데 뭐 외국에는 보통 평균 10번, 15번 정도 직업도 바꾸고. 저 지금 많이 바꿨잖아요. 안철수 씨가 그때 우리가 평생 한 7번 이상은 직업을 바꿀 것이다. 예언도 뭐 이렇게 예견도 체계도 안철수 하시고. 지지하세요 혹시? 아니요, 그런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건 나타내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이직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운이. 그럼 요즘 대안이 또 있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지금 다른. 그렇게 썩 좋은 어떤 뭐가 보여서 이직을 할까가 아니고 막연히 이직을 하면 어떨까를 고민하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태로 이직을 하면 안 되시는 거고. 가령 아유. 이분이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네. 물장사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네. 그런 얘를 꼭 왜 물장사로 두세요? 제가 확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예가 없는 네네네네. 것 같아서 가령 뭐 면방직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뭐 IT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분 같은 연방직. 경우는 만약에 이직을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직을 한다면은 창의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기획하고 창의하고 창조경제. 제조 생산하시는 그런 일인 일을 창조기업. 하셔야 본인 능력이 발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프로 밑으로 오면 되겠네요. 뭐 굉장히 뭐하게. 창조적인 그러니까요. 네. 제일 창조적인 직업이죠. 일을 하시고 모든 걸 뭐 창조해야 돼요. 그 그런 사람은. 거 하시면은 되게 잘하실 수 하루하루가 있는. 다 창조해요 이분은. 말도 별명이 창조의 창조하시잖아. 아침입니다, 제가. 말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이직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우리 얘기를 안 들으세요? 우리 저 원장님. 우리 얘기는. 우리가 뭘 얘기를 해도 안 받아, 지금. 아니요 이제 치매를 같이 쳐줘야지 이거 뭐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일을 하면 또 그냥 진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업무 모드에 들어가면 네. 제가 또 진지해져서 아니, 방송 전에는 턱이 아파서 네. 말을 잘 못할 것 같다라고 꼭 참고 하셨는데.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입이 헐더라도. 어우, 참. 그리고 네. 이직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도서가 있는데 네. 제가 아, 뭐 추천 도서도 있습니까? 특정한 분을 광고하는 건 네. 아니고 법륜스님이 쓰신 행복한 출근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네트워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직을 선택하시는데 안 굉장히 받아, 안 받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안 받아주셔, 안 받아주셔. 네, 네. 일단 아니 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행복한 출근길. 네, 저는 그 오늘도 책이 행복했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회사 네. 그만두셨잖아요. 아니, 오늘 이 떡국열차 저 아, 출근하잖아요, 요즘에. 아, 떡국열차로. 출근. 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저희가 먹죠. 지금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저도 일종의 하나의 조언의 한 종류이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것도 조언의 한 종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책, 영화, 부모님, 그렇죠, 친구, 은사님 많이 계신데 이제 다양한 방식에서 조언을 받으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창의적인 일을 본인이 하시고 만약에 직업 만족도가 너무너무 떨어지는데 그만둘 수가 없다. 나는 이 직업을. 네. 그러면은 취미를 가지세요. 창의적인 활동으로. 본인이 원래 하면 좋은 일로 취미 활동을 하시면 오히려 직업의 능률도 오르실 수 있고. 예. 창의적인 느낌의 취미 활동이 뭐가 있죠? 뭐 살사 예술 활동. 살사 댄스.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게 왜 창의력이에요? 몸을 계속 이렇게 창조해야 됩니다. 뭐 아니면 뭐 몸으로 글을 의미를 쓰신다거나 뭐 글을 쓰신다든지 뭐 그런 만들든지 것도. 뭐 그것도 예, 창의적.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차력공예. 조립 뭐 목공, 뭐 목공도 원예 괜찮고. 같은 것도 되게 좋죠. 원예, 목공. 저희가 보면은 공무원 분들 보면은 별로 공무원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사주인데 정말 참고 다니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공무원은.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취미를 가지시면 직장 생활 하시기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그 공무원 분들 중에 예, 예. 이런 말 하면 그러지만 취미 동호회 활동이 예, 예.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은 해야 하고. 내가 생계도 있고 또 나름 보람도 있으시니까 그러시다면 본인의 어떤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사주에 조금 잘 맞는 쪽으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러시고 나머지 또 뭐 분들은- 소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이 쇼 호스트를 꿈꾸시는 아, 분이 계셨어요. 있었다. 남자분. 네. 그 왕하나가 그 아이디 바꿔서 올린 거예요. 그거. 저 아니에요. 아니, 쇼 아닌가요? 호스트. 근데 이분은 만약에 목표가 있으시면 올해 되게 매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괜찮습니까? 예, 올해 괜찮습니다. 올해 만에 안 되면. 안 되면 그냥 다른 일을 하시는 거죠. 창조적인 일에 또 뛰어들어야 되나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 받아줘, 잘하실 안 수 있는 게 있으시다. 아니, 안 좀- 받아주는 아니, 게 아니에요. 아니, 무시하셔도 앞으로- 됩니다. 네. 아니 사연이 어떤 분이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나 한번 받아줘. 그 그래요? 30몇 살 때까지 차별하고 지금까지 직업이 없으시고 뭐 네, 그런 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있으십니다. 백수라고 본인이 그래갖고 아유 밝히신. 좀뭐 계속 비루함과 열정이라는 그래서 아이디에 좀 안타깝던데 그게 다 백수라고 안타깝던데. 밝히신 분이 계신데 네. 자발적인 백수이신지 뭐 네. 어떤 이유로 백수이신지 또 음. 생계를 그냥 뭐 집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백수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부럽다. 그 백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으시니까. 직업이 아들인 경우도 있고. 직업이 예, 아들인 뭐 경우도 여러 있고. 가지가 있는데 사주상으로 봤을 때 직업을 구직이 불가능한 사주는 전혀 아니세요. 예, 그래서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열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열정이 거기에 없다. 자기가 구직에 열정이 없으시대요. 우리한테 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주 자체가 열정 만들어 드리는데. 예, 열정이 좀 없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매사에 의욕이 없으신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운동을 하신다든지 네. 뭐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열정을 좀 가져보시면 사주상으로는 구직이 안 되시진 않습니다. 예, 보통 그래서 며칠 정도 굶으면 열정이 생기죠? 굶으면, 너무 굶으면 안 돼요. 하루 정도 굶어야지. 아, 사흘 굶으면 담 다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리고 물 한 모금 안 먹고 일주일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물 없이는 일주일, 그 다음에 네. 단식은 며칠까지 가능한 한 2달 정도는 가능하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물이 있고 하면. 물 있고 하면. 근데 그러면 열정이 소진돼 버리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너무 또 굶으면 안 되고 네. 한 하루 정도 이상은 굶으면 하루 안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열정이 생기는 게 우리 되게 한심하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아니 원장님이. 그러니까 열정을 만드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런 얘기를 밥 방송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주 형이학적으로 그러니까 왜 밥 먹으면 열정 생기는 사람도 있고 목욕탕 아, 갔다 오면 힘나는 맞아. 사람도 있고 다 자기마다 그게 맞아, 맞아. 있으시니까. 맞아요. 저는 뭐 일을 할 때는 밥 같은 건 잘 안 먹어요. 예, 그냥 술을 굶고 해야지 먹잖아요. 또 되는 아니, 사람이 술을 있고. 그러니까 술로서 엔진을 술로서 에너지를 가동시키는. 먹잖아요. 오늘 저 기분이 안 좋아. 저 정박이라고. 아, 진짜 사이가 안 좋아요, 오늘?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열정을 자기가 좀 찾을 수 있는 작은 거를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왕하나는 소개팅 하면 열정이 좀 생기잖아요. 아니, 저는 안 그래요. 뭐 할 때 저는 열정이? 독서? 어. 아, 나 이미지가 요즘 안 좋아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이런 걸로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뭐 드라마 중독리 우리 부부는 어떻게 계속 화목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뭐 궁합 좋으시니까 아유. 서로 잘 이해하시고 사시면. 근데 이게 두 분이 만약에 좀 불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분 다 기본 사주가 받기를 좋아하시는 사주예요. 둘 다가. 받기? 예, 받는 걸 좋아하세요. 둘 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누가 나에게 주는 걸 좋아하니까 한 사람만 그래야지 이게 주는데 이 사람은 둘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부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게 조금만 부부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게 좋은데 그죠? 그죠. 그럼 주고받아야 하나가 주고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둘 다 받으려고 기다리면 안 받기만 되니까. 바라면. 아니 둘이 뭘 받아요? 아니 뭐 부부 사이엔 뭘 받는 거야? 아직 에너지를 몰라. 받아야죠. 아직 몰라 우리 왕하나는. 그다음에 이 프링글스라는 분께서 1년째 식당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이제 글을 자기 올리셨는데 가게 하시는. 좀 저렴하게 내놓으시면. 근데 가게가 안 나가는 것도 물론 운의 문제도 있지만 네. 비용의 문제도 있는데 올해가 올 내년이 매매가 있으신데 일단 요즘 매매 잘 안 되세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또 많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상황을 좀 보셔갖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매매 운이 좋으세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으시지 않을까. 자, 일단 오늘 그렇게 그러면 됐습니다. 예.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중에 제일 객관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누구예요? 운이 이것도 경쟁 붙습니다.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좋으신 분은 이 러브빈이라는 분이 어디 가서 러브빈이요? 봤는데 예. 40대에는 곡도다가 50대는 고속도로를 간다. 예. 도로도 다니지 마라. 이런 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맞거든요. 그래서 뭐 오. 이분은 앞으로도 되게 탄탄하게 오. 잘 가시지 않을까. 예. 이분이 되게 괜찮습니다. 러브빈님이랑 우리 알짱 PD님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뭐 막상 막 하십니다. 오. 예, 예. 근데 지금 알짱 PD님 벌써 고속도로 이제 진입을 하고 계시는 편이니까 이제 먼저 아니, 근데 운이 오신 거죠. 저희 내부 4명 중에서 제일 좋은 사주는 왕하나였잖아요. 네네. 근데 저 처박혀 있고 지금. 네네네. 뚜렁에 지금 빠져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좋게 되는 사람은 정프로라는 예, 얘기였죠. 지금 현재 상태는 정프로님이 가장 음. 균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죠. 말년 운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말년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균형이. 근데 그게 있어요. 사주가 균형이 잡힌 사주가 참 좋은 사주거든요. 근데 본인은 삶이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그러니까 그게 굴곡이 없으니까 삶이 그렇죠. 좀 심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오늘 네. 예, 결론은 정 프로의 사주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어떤 청취자보다 더 뛰어났다. 아, 그렇죠. 아니야. 아, 맞지. 내가 막상 나보다 아, 더 그거- 좋아하지. 저보다 저기 예, 제가 위에 정프로님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전 아무리 벤츠여도 소용없다는 거죠. 아니죠. 아이. 절대 이때까지 아니죠. 들은 거 뭐?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 결정론적으로 난 빠지시면 안 되는데. 인정할 수 없어. 아니, 근데 정프로님이 좋다는 거. 이제 66일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청소 좀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청소 시키고. 근데 그게 저도 그 방송을 보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66일이란 말에 굉장히 놀란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66일 동안 바로 앉는 것조차도 안 돼요. 자세 교정 이런 아니, 것도 그렇죠. 힘든 거예요. 66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양치하듯이 완전히 몸에 배이는 데는 66일 동안 절대 안 빠지고 해야 된대요. 그 행동을. 그리고 가령 이제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근데 가령 때밀이 같은 거 해주는 건 어때요? 좋죠. 무슨 말이에요? 목욕탕 가서 근데 그 때밀이 일을 봉사 이런 거. 아, 굉장히 좋죠. 저 하라고요? 지금 이제 수렁에서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때밀이를. 때밀이를 시켜요. 아주 아니, 창조적인 발상이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묵은 때를 없애주는 그냥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 의미로 하시면 좋고 아니면 등산 가실 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일 하시면 아니, 되게 그 좋죠. 목욕탕에서 요즘 때 잘 서로 안 미루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아니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밀이 봉사 있다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처녀가 할아버지 때를 밀리면 아니 뭐 아무리 할아버지도 남자잖아. 아니 그 말 나오신 김에 떡국열차 멤버님들 뭐 봉사활동 좀 가시죠. 좋은 일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청취자분들의 사주 뭐 궁금증들이 많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방송 들으시고 다시 올리신다면 그렇죠. 연일월시 정확하게. 예, 그거랑 음력양력 성별. 음력양력 양력 그리고 성별.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렇죠. 이 정도로 그리고 그 시를 모르시면 정확도는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 할 수 없고. 어렴풋이 알아야 돼. 가령 뭐 대충 동틀무렵 예 그렇게라도 아시면 석양이 좋죠. 보였다. 예 개밥 줄 때. 동틀무렵 뭐 석양이 이런 거 있어요. 보였다. 개밥 줄 때 있고 개밥 줄 뭐 때. 예, 날아서 예. 날아서. 그런 거 있어요. 뭐 다굴 때 뭐 이런 거 있으시거든요. 학교 갔다 오니 낫더라. 뭐 이런 가령 것도 있어요. 저기 뭐야 닭이 울다는 건 이제 새벽이 예, 얘기인데 새벽 한 4시. 여우가 뭐. 우는 걸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건 어떤데? 근데 아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아니, 하지 근데 마세요. 그런 거 대답해주지 되게 마세요. 희한한 거 많아요. 부엉이가 울었다 뭐 이런. 예, 그 제가 조사를 부엉이가 해요. 울었다는 거. 밤에 부엉이가. 교회 아, 종칠 부엉이. 때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건 저희가 다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죠. 아. 이제 그때 시기 오리너구리가 울었다. 어렵죠.
죄송합니다. 라쿤이?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고 올려주실 때 메일 주소도 하나 주시면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접근하실지도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바쁘기 때문에. 메일 못 쓰시죠? 예, 하여튼 아마- 그 연월일 씨 그리고 남성 성별 그다음에 가능한 좀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그 구체적인 고민도 같이 적어주시면 가장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그러니까 수가. 그걸 바꿀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근데 조금은 노력들을 알고 완화시킬 가라. 수 있는 거죠. 완화를 우리가 그 건강검진 받는 거랑 똑같으세요. 위가 지금 염증이 생기시고 왜 저를 있으니 그러세요? 저 진짜 불안하단 말이에요. 술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 요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염증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네. 정도로. 저희가 원래 이제 역사적인 인물 오늘 분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네. 또 시간이 모자라죠? 다음 시간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 정말 대단한 우리 역사상에 엄청나게 떡국열차에도 많이 소개됐던 그분들의 사주를 저희가 풀어서 과연 이 사주에선 그런 모습들이 혹시 예견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떡국열차 특별편 3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운명 눈을 감아도 느껴져요 그대의 사랑 행복의 겨워 나는 눈물을 흘려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